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최종 서명한 가운데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후폭풍이 FBI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친 트럼프 후보에게 완패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카운티 쓰레기 수거비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메디케이드 확대, 부자 증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의 호재로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4,300억 달러 상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촉진하며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대기업 세금 인상이 포함됩니다.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혜택인데 미국 내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해당됩니다. Made in America, all of it made in America. This new law also provides tax credits that's going to create tens of thousands of good-paying jobs and clean energy manufacturing jobs.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등 한국산 전기차도 정량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에 신차 대당 7,500달러 보조금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진다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 아이오닉 6와 EV9 등 신규 라인업을 미국 투자 주력 산업으로 하겠다던 현대차의 차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처방약을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Inflation Reduction Act locks in place lower health care premiums for millions of families who get their coverage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In the years ahead, thanks to the Inflation Reduction Act, 13 million people are going to continue to save an average of $800 a year on health insurance. This is a godsend. This is a godsend to many families and so long overdue. 이번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에서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의 가부동수를 기록했지만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민주당이 대다수인 하원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국제 유가가 이미 하락하고 있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시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공을 세워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후폭풍이 FBI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FBI 본부 건물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까지 증가하면서 급기야 철제 보안 펜스까지 세워졌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12일 합동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를 포함해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참여한 온라인 포럼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FBI 요원 2명의 신원이 공개됐으며 이들의 집 주소와 가족들 신원까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의 근거를 담은 핵심 문건 공개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진행 중인 수사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서 진술서 공개를 반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개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간첩죄와 정부 자료 은닉 및 파기 등 총 3가지 혐의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받아온 기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유출했거나 없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건이 자신의 퇴임 전 기밀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향방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11월 중간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친트럼프 후보에게 완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줄줄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작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선동 혐의가 있다며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의원 197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분노해 이들 10명의 공화당원들이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복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까지 이들 10명 중 대부분이 경선에서 떨어져 출마를 하지 못하거나 출마를 포기하자 네티즌들은 트럼프의 저주가 현실화됐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도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2명의 공화당원 중 1명이며 심지어 특위에서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번 와이오밍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99% 개표 기준 체니 의원은 28.9%,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는 66.3% 득표율을 받아 37.4%포인트 차이로 체니 의원이 완패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일찌감치 경선 패배를 인정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니 의원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패배를 했다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경찰들과 합동 수사를 펼쳐 인신매매 용의자 4명을 검거하고 피해 아동 28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피해 아동들의 평균 나이는 15살이며 가장 어린 아동은 11살로 알려졌습니다. FBI와 합동수사팀은 크로스컨트리 12작전으로 불리우는 인신매매 소탕 수사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있는 성매매 용의자들을 체포해 오고 있습니다. 수사팀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데이트 웹사이트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유인한 후 납치, 감금, 강제 성매매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네 카운티 내 쓰레기 수거비가 인상됩니다. 귀네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관내 쓰레기 수거 회사 5곳과 폐기물 수집 계약을 수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쓰레기 수거비를 인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귀네 카운티 행정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주민들은 연간 $16 38센트, 이를 달별로 계산하면 월 $1 37센트를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추가 비용은 2023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운티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연료 및 노동 비용 증가 그리고 재활용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거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쓰레기를 제 날짜에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카운티 측은 만약 쓰레기 수거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개선 요구와 함께 재계약 시 해당 사항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하이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소식을 배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에 위치한 하이 뮤지엄에서 오프 더 그리드 기획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그리드, 즉 격자 무늬로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 교차를 이루며 만들어지는 기하학적 모형을 주제로 기획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20세기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격자 무늬들이 사용된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은 캐서린 젠틀슨, 메리앤 댄분 민중과 독학예술 큐레이터와 멜론 학사 큐레이션 펠로우십에 참여한 3명의 펠로우들의 협업으로 준비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Hello, I'm Catherine Jentelson, the Marion Danboon Curator of Folk and Self-Taught Art at the High Museum of Art in Atlanta, and I'm here to introduce you to Off the Grid, a new exhibition that we have at the High, which is about how the grid appears everywhere in art of the 20th century. And this exhibition was a collaboration between myself and 3 curatorial fellows who will now take you through the show. Hi, my name is Nyla Barnes. Off the Grid focuses on artists from all 7 of the High's curatorial departments using different mediums and who are historically underrepresented in our understanding of the grid, such as this quilter, Agatha Bennett, and her work on view here. Hi, my name is Nyara Zaimahachi, and this exhibition features a variety of works, including the Adire cloth from Southwest Nigeria and this ink-wash paper by artist Alfred Jensen. I'm Sojourner Hunt, and Off the Grid is separated into 4 sections. This section, Containment and Expansion, focuses on artists who both use the grid as a way to contain space on the page and artists who have used the grid to create the illusion of the pattern continuing into infinity. We hope that you won't miss this unique opportunity to see so many different kinds of work from the museum's collection on view together. We hope you'll come to the museum before the exhibition closes on September 4th. 각기 다른 표현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이 한데 모인 이번 기획전은 9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부차를 방문해 이곳에서 무고하게 숨진 모든 이들은 인류 역사에 깊이 기억되고 추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부차 학살 현장을 둘러본 뒤 끔찍한 잔악행위라고 규정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한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현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강요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번에는 축구 구단을 사들이겠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들인다. 천만에요 라고 썼고 이 트윗은 수만 건 리트윗되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약 4시간 만에 다시 트위터 세계의 오래된 농담이라며 트윗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4월에도 코카콜라를 인수해 코카인을 다시 콜라에 넣겠다 등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농담을 해왔습니다. 테슬라 주주들과 시장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계약 시도와 파기를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자 이제는 그의 트윗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현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642건의 현대기아 차량 도난 신고 접수가 접수됐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올해 들어 700대가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기아보이즈라는 해시태그 아래 절도 방법을 알려주고 훔친 차량을 자랑하는 틱톡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